혹시 요즘 사람 만나는 게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예전엔 모임이 기다려지고 친구들과의 수다가 즐거웠는데, 이젠 약속이 생기면 괜히 피곤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변했나? 내가 외로워진 걸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이미 200년 전에 꿰뚫어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젊은 시절의 쇼펜하우어는 세상과 부딪히며 사람들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혼자 있을 때 느꼈다. 이 한 문장에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느끼는 관계의 피로, 그리고 고독의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젊을 땐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인생의 진짜 본질을 마주할수록 깨닫게 되죠. 진정한 평화는 관계 속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과 멀어진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젊을 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이제부터는 사람들과의 거리에서 오는 공허함보다 혼자 있는 시간에서 오는 충만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혼자 있을 때 지루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그 행복으로 가는 길의 첫걸음을 함께 걸어보실까요? 첫 번째, 모든 만남에는 거리감이 필요하다. 너무 가까우면 다치고 너무 멀면 잊힌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슴도치의 우화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떼가 서로 몸을 맞대고 체온을 나누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 고통스러웠죠. 그렇다고 멀리 떨어지자니 다시 추위가 엄습했습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깨달았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딱 그만큼의 거리가 있다는 것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결혼한 자녀가 이렇게 말할 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리를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싶고 모든 걸 챙겨주고 싶지만 그 마음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요즘 왜 전화도 안 해? 나 혼자 사는 줄 아나? 오랜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진 적은 없으신가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서운함이 쌓이고 결국 관계에 금이 갑니다. 젊었을 때는 매일 봐도 좋았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가끔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집니다. 이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게 된 것입니다. 배우자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 아니, 오히려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각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친구들 만나고 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이렇게 담담히 보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가까이 있되 간섭하지 않고 멀리 있어도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후반부에 필요한 관계의 지혜입니다. 좋은 관계는 집착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적당한 거리,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다. 조용함 속에서 마음이 정리된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혼자 있으면 뭔가 부족한 사람 같고 쓸쓸해 보일까 봐 두려웠죠. 그래서 바쁘게 사람들을 만나고 약속을 채우고 시끌벅적한 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느껴진다는 것을요. 아무 말 없이 차 한 잔 마시는 오후,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시간, 책장을 천천히 넘기는 고요한 밤. 이런 순간들이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요즘 집에만 있으시네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자녀들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쁘게 살아온 세월 동안 미처 돌보지 못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내면의 풍요를 가질 수 있다고요. 평생 누군가의 부모로, 배우자로, 직장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죠. 이제는 그 역할들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때입니다. 오늘은 아무 약속도 없어. 이 말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레기까지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시간이 생겼다는 뜻이니까요. 정원을 가꾸거나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이런 소소한 일들이 마음을 채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한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편안합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은 타인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입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마라. 그것은 결국 자신을 잃는 길이다. 평생을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애쓰고 다른 사람 눈치를 살피며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는 사람은 평생 타인의 그림자로 살게 된다.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실망하지 않을까? 저렇게 말하면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정작 내 삶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순간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사람, 바로 나 자신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부탁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의견에 고개를 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애써도 싫어한다는 것을요. 반대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 부족함까지도 이해해준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왜 모두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 애쓰겠습니까? 그 나이에 그게 뭐 그리 중요해요? 좀 참고 사시지 왜 그렇게 까칠하게 구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 감정과 의견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솔직해질 때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좋지 않은 건 좋지 않다고 말해도 됩니다. 내 기준으로 살아도 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나 자신에게 떳떳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적은 수의 사람에게라도 진정한 모습으로 사랑받는 것.
그것이 수많은 사람에게 가면 쓰고 좋아 보이는 것보다 훨씬 값진 일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좋습니다. 네 번째, 진정한 친구는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떨어져 있을 때 알 수 있다. 젊었을 때는 매일 만나는 사람이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함께 밥 먹고 술 마시고 수다 떨던 사람들이 평생 갈 거라 믿었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됩니다. 자주 만난다고 해서 진짜 친구는 아니라는 것을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정의 깊이는 만남의 빈도가 아니라 헤어진 후에도 남아있는 신뢰로 측정된다. 1년에 한 번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친구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 없어도 서운하지 않은 사이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마치 어제 본 것처럼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친구입니다. 요즘 왜 연락도 안 해? 나만 생각하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우정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뜸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이해하니까요. 나이가 들면 친구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보다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말이 많은 사람보다 내 침묵을 견뎌주는 사람, 충고를 늘어놓는 사람보다 그냥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떨어져 있을 때 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도 왜 이제야 연락해? 가 아니라 잘 지냈어? 라고 묻는 사람. 내가 잘 됐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말하지 않아도 알아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복받은 인생입니다. 야, 우리 이번 주에 못 만나도 다음 주에 보자. 응, 바쁘면 다음에 봐도 돼. 천천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이가 진짜입니다. 서로의 부재를 이해하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관계. 그것이 나이 들어 유지되는 우정의 모습입니다. 평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있고 한때 가까웠다가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친구는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으니까요. 함께 있을 때는 따뜻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그리운 사람. 연락이 뜸해도 변함없고 오랜만에 만나도 낯설지 않은 사람. 그런 친구 한두 명이면 인생은 외롭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정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많은 친구보다 진짜 친구 한 명이 더 소중합니다. 매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가까이 있지 않아도 항상 함께입니다. 5번째,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보다 나를 괴롭히지 않는 사람이 고맙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누군가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 주길 바랐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완벽한 이해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다. 누구도 타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나를 이해하려 애쓰는 것보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다 내 생각이 짧아서 그래. 내 나이면 그 정도는 참아야지.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너만 유난이야. 이런 말들로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이 고맙습니다. 내 선택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 내 감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내 속도를 재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편한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존중받으면 됩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랬을 거야. 나라면 다르게 했을 것 같은데 내 판단을 믿어. 힘들었겠다.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도 단순해집니다.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내 결정에 이러쿵저러쿵 간섭하지 않는 사람. 조용히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고마운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따져 묻는 사람보다 그렇구나라고 받아주는 사람. 너 틀렸어라고 지적하는 사람보다 내 방식도 괜찮아라고 인정해주는 사람. 내가 다 아는데 말이야라며 가르치려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알겠지라고 믿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이해받는 것은 사치입니다. 하지만 괴롭힘 당하지 않는 것은 기본입니다. 내 삶에 상처 주지 않는 사람, 내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완벽한 이해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저 서로를 해치지 않는 관계면 충분합니다. 6번째, 말을 아끼면 적이 줄고 침묵하면 마음이 평화롭다. 젊었을 때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똑똑해 보였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당당해 보였고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말했습니다. 내 생각을 증명하려 애쓰고 내가 옳다는 걸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쏟아낸 말들이 돌아와 나를 찌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생각은 얕아지고 침묵할수록 지혜는 깊어진다. 한마디 더 했다가 관계가 틀어진 경험 누구나 있을 겁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아니었는데 참지 못하고 내뱉었던 순간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내 말 들었어야지. 이런 말 한마디가 평생 우정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이런 충고 한마디가 자식과의 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이 훨씬 많다는 것을요. 꼭 해야 할 말만 하고 살아도 인생은 충분히 복잡합니다. 누군가 내 의견을 묻지 않았다면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 내 충고를 원하지 않았다면 침묵하는 게 배려입니다. 누군가 잘못하는 걸 보더라도 그게 내 인생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냥 두면 됩니다. 그거 아세요? 제 생각에는요. 이 말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필요한 말인가? 듣는 사람이 원하는 말인가? 이 말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들까? 세 가지 모두 예가 아니라면 그냥 삼키는 게 낫습니다. 침묵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무관심해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관심은 말이 아니라 존재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지만 내 곁에 있을게. 이 한마디가 수십 마디 위로보다 낫습니다. 말을 아낄수록 말에 무게가 생깁니다. 항상 침묵하는 사람이 한마디 할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반대로 항상 떠드는 사람의 말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대화가 됩니다. 함께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걷는 산책,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공감,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말을 아끼십시오. 그러면 적도 줄고 후회도 줄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7번째, 인간관계는 투자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수익보다 안정이 더 중요하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명함을 많이 모으고 인맥을 넓히고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났습니다. 언젠가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를 품고 말이죠. 그것은 마치 고위험 고수익 투자와 같았습니다. 크게 얻을 수도 있지만 크게 잃을 수도 있는 관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관계가 아니라 검증된 관계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을 열기까지 에너지가 듭니다. 이 나이에 새 친구를 사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가능성에 투자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제는 오래 함께 해온 사람들이 더 소중합니다.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안정적인 관계입니다. 요새 사람들 만나기 싫어졌어. 피곤하더라고. 이런 말을 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태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인간관계도 포트폴리오를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수익을 주지 않는 관계는 정리하고 안정적인 관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요즘 왜 연락도 안 해? 바쁘네. 다음에 보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평화로운 사람, 그런 사람 서너 명이면 충분합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에서 무언가를 얻으려 했습니다. 도움, 정보, 기회, 즐거움.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평화를 잃지 않는 것,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 것,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이것이 나이 든 후의 관계 전략입니다. 그 사람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지칠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관계는 손실을 주는 투자입니다.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소중해집니다. 그 시간을 불편한 관계에 쓸 이유가 없습니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관계,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오래되고 검증된 관계, 이런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입니다. 인간관계의 수익률을 따지지 마십시오. 대신 안정성을 보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8번째, 상처는 타인이 주지만 치유는 나만이 할 수 있다. 평생을 살다 보면 상처받는 일이 참 많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사과하면 나아질 텐데. 저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면 풀릴 텐데. 하지만 그 사과는 오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타인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상처 준 사람이 먼저 다가와 미안해라고 말해주길 기다립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그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이 상처는 덧나고 마음은 더 아파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아프다는 것조차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아니,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 사람이 사과할 때까지 기다릴 건가요? 아니면 내가 먼저 이 아픔에서 벗어날 건가요? 이 질문에 답해야 할 때가 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는 것을요. 타인이 준 상처를 타인이 치유해 주길 기다리는 것은 내 인생을 타인에게 맡기는 일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선택입니다.
치유는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일로 내가 아파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내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만 나는 이제 괜찮아. 이 말을 마음속으로 할 수 있을 때 상처는 아물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처는 평생 가기도 합니다. 완전히 잊히지 않고 가끔 아린 통증으로 돌아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상처가 있다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내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이 오늘의 나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힘들었지.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치유하고 있는 겁니다. 타인에게 상처받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얼마나 깊게, 얼마나 오래 가져갈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힘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사과를 기다리며 평생을 보내지 마십시오. 스스로 일어서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9번째, 많은 사람을 알 필요는 없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이라면 충분하다. 젊었을 때는 숫자가 중요했습니다. 친구가 많을수록,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절 때 연화장을 많이 받고 생일날 축하 전화가 많이 오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는 얼마나 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이해하는 사람이 더 가치 있다.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내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요? 새벽에 잠 못 이루는 밤 옆에 있어줄 사람은요? 생각해보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어쩌면 1명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친구 많으면 뭐해? 진짜가 없는데. 이런 말을 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웃고 떠들었지만 정작 힘들 땐 연락조차 하기 어려운 사이들. 좋을 때만 찾아오고 어려울 땐 못 본 척하는 사람들. 그런 관계가 100개 있는 것보다 진심 어린 관계 하나가 훨씬 낫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정리됩니다. 어떤 사람은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더 가까워집니다. 그 과정에서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가 아니었던 관계는 어차피 가는 겁니다. 요새 사람들 잘 안 만나시네요? 자녀들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야. 만날 사람은 다 만나고 있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정리가 끝난 겁니다. 단 한 사람.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아는 사람. 내 침묵을 견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과 떠들썩하게 어울리는 것보다 단 한 사람과 조용히 차를 마시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화려한 모임보다 진심 어린 대화 한 번이 더 마음을 채웁니다. 너 하나면 충분해.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혼자라고 외로운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서 외로운 것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단 한 사람의 진심이 100사람의 관심보다 값집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났다면 지키십시오. 그 한 사람을 아직 못 만났다면 천천히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단 한 사람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진심이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0번째, 비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비난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말하면 오해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비난받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비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고 있으면 비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시작해?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런 말을 들은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도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난은 불편합니다. 상처받고 화가 나고 때로는 자신이 잘못한 건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비난하는 사람은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시도하는 사람을 평가합니다.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당신은 뭘 했는데요? 대부분 대답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비난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늙은이가 왜 그래? 조용히 좀 있지, 왜 나서? 이런 말들이 들려올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나이는 침묵의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할 자격입니다. 평생을 살아온 경험이, 수많은 시행착오가, 그 모든 세월이 당신에게 말할 권리를 줍니다.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누군가는 비난할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비난받을 거라면 적어도 당신의 방식대로 살다가 비난받으십시오. 비난은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비난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비난받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멈추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11번째,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이 편한 선택이 결국 옳다. 평생을 남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길을 걸었고,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을 했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게 맞는 거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불편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판단에 따라 사는 사람은 평생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 질문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더라는 것을요. 그 나이에 그건 좀 그렇지 않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가둡니다. 하지만 그 상식이라는 것도, 그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결국 남의 것입니다.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남의 눈에 좋아 보이는 살보다 내 마음이 편한 삶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편안하다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자식들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래? 동창들이 보는데 창피하지 않아? 이런 말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 체면, 그 창피함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그들의 기준으로 평가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기 싫은 모임은 거절하십시오. 입고 싶은 옷을 입으십시오. 먹고 싶은 것을 먹으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게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감옥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우리를 가두고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우리를 묶습니다.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입니다. 평생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았다면 이제는 내 기준으로 살 때입니다.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이 편한 선택. 그것이 결국 옳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자유입니다. 12번째, 좋은 관계는 맞춤형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에서 시작된다. 젊었을 때는 관계를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고민하고 상대방 취향에 맞춰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아할까? 저렇게 행동하면 싫어할까? 이런 계산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써 만든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다. 억지로 맞춰가는 관계는 피곤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바꾸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둘 다 지쳐버립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관계는 이미 자연스럽지 않은 겁니다. 좋은 관계는 편안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줘도 괜찮고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하기 싫어. 그래, 그냥 같이 있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이가 진짜 편한 사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억지로 맞춰가는 관계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요. 힘들게 유지하는 관계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가 훨씬 소중합니다. 요즘 그 사람이랑은 안 만나? 응, 자연스럽게 멀어졌어. 그게 더 편하더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성숙한 겁니다. 모든 관계를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다니지 않듯이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도 그래.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진짜 좋은 관계입니다. 억지 웃음을 짓지 않아도 되고, 관심 없는 이야기에 맞장구 치지 않아도 되고,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도 되는 사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하십시오. 우리 억지로 자주 만나지 말자. 보고 싶을 때 보자. 그래, 그게 더 오래 갈 것 같아.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만나고 부담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이어지는 관계. 상대방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즐기는 관계. 그것이 나이 들어 유지되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좋은 관계는 만드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겁니다. 이미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움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13번째, 오랜 인연일수록 더 멀리 떨어져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역설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래 함께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이만큼 했으면 당연히 이해하겠지. 이런 기대들이 쌓이면서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거리감은 더욱 필요하다. 그것이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비결이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에게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평생을 알고 지낸 친구에게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내가 낳아 키운 자식에게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거리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없으면 서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상대방의 전체가 아니라 결점만 보이게 됩니다. 왜 매번 그래? 또 그러네.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항상 곁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관계를 망칩니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처음 만났을 때처럼 이런 말들을 해야 합니다. 오래 함께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배우자에게도 모르는 면이 있습니다. 평생을 알고 지낸 친구에게도 새로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예전엔 안 그랬잖아. 이 말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도 변하고 있구나. 나도 변하고 있고. 거리를 둔다는 것은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온전한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로 존중하는 겁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널 낳았으니까 다 알아. 이것만큼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내가 모르는 삶이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한 발짝 물러서야 합니다. 오랜 인연을 지키는 비결은 집착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언제든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 오히려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너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때 관계는 질식합니다. 멀리서 바라본다는 것은 사랑이 식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일수록 더 소중히 대하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끔은 멀리서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오래갑니다. 14번째,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의 열쇠를 넘겨주는 것이다. 미움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그 사람 이야기만 나와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사람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미움은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고문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는데 나만 혼자 소갈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 이 말은 내 감정의 주인이 이미 그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미워할 시간조차 아까운 인생이라는 것을요. 미움을 놓아주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너 때문에 내 하루를 망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열쇠를 되찾는 겁니다. 미움은 무거운 짐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가벼워집니다. 15번째, 행복은 타인이 아닌 나의 기대치를 낮출 때 찾아온다. 평생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해주길, 배우자가 저렇게 알아주길, 친구들이 이해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채워질 때보다 실망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불행의 대부분은 현실이 아니라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온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냐? 이 생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많이 얻게 된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괜찮아.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기대를 낮춘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기대치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실망도 줄고 감사도 늘어납니다.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16번째, 모든 관계는 유통기한이 있다. 끝났다고 나쁜 게 아니다. 모든 관계는 유통기한이 있다. 끝났다고 나쁜 게 아니다.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멀어집니다.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도 예전 같지 않고 할 말도 없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관계도 예외는 아니다. 어떤 관계는 잠깐의 위로를 주기 위해 왔다가 갑니다. 어떤 관계는 특정 시기에 동반자 역할을 하고 떠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좋았던 시절도 있었지. 그걸로 충분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당신은 성숙한 겁니다. 끝난 관계를 나쁘게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 시절에는 필요했고 지금은 필요 없을 뿐입니다. 관계가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입니다. 17번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한 일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그 짐을 지고 살다 보면 어깨가 굽고 마음이 병들고 삶이 힘들어집니다. 상대는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데 나만 혼자 그 상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다. 저 사람이 사과하면 용서해 줄 텐데. 하지만 그 사과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 건가요?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일로 내가 아파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이제 놓아줄게. 나를 위해서. 이 말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힘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사십시오. 18번째,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오래간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다.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게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며 말을 함부로 하고 감정을 함부로 드러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친밀함이 무례함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에게도 고마워라고 말해야 합니다.
평생을 알고 지낸 친구에게도 미안해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 이런 생각이 관계를 망칩니다. 예의는 거리감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도 좋은 하루야.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오래 지켜줍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대하십시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19번째, 남을 바꾸려 하기보다 나의 반응을 바꾸는 게 더 현명하다. 평생을 남을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배우자를 바꾸려 하고, 자식을 바꾸려 하고, 친구를 바꾸려 했습니다. 내 말대로만 하면 될 텐데. 하지만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나지만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왜 맨날 그래? 이렇게 화내는 대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답답해하는 대신 저 사람의 방식도 존중하자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게 훨씬 쉽다는 것을요. 타인을 바꾸려는 순간 나는 무력해집니다. 하지만 내 반응을 바꾸면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내 반응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20번째, 결국 인생은 혼자 걷는 길이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스스로와 친구가 된다면 외롭지 않다. 결국 인생은 혼자 걷는 길이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스스로와 친구가 된다면 외롭지 않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은 잠깐입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친구도 결국 각자의 길을 갑니다. 그렇다면 평생 함께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평생을 남의 기준으로 살다 보면 정작 나 자신과는 낯선 사이가 됩니다. 나는 정말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런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와 친해질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즐기십시오.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를 이해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게 편안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동행은 나 자신입니다. 스스로와 친구가 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한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인생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지만 결국 인생의 가장 깊은 순간들은 언제나 혼자일 때 찾아옵니다. 사랑을 잃었을 때, 인생의 의미를 되묻게 될 때, 그리고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 조용한 순간이야말로 진짜 나와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순해지지만 마음의 깊이는 오히려 더 넓어집니다. 젊을 땐 세상이 나를 봐주길 바라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바라봐줄 때가 되었죠.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 감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잠시 품어보세요. 그건 당신이 여전히 느낄 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느낀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고 살아있다는 건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운명이다. 이 말은 고독이 슬픔이 아니라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 속에서 오래된 상처가 천천히 아물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인맥이 아니라 더 따뜻한 마음입니다.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깊은 침묵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보다 더 깊은 나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 한 잔의 고요 속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지금의 나로도 충분해.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품어줄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 전달될 수 있습니다.